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오늘 하루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제 환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새 7명이 나오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확인된 3명을 비롯해 9명은 국내 환자와 접촉한 2차 혹은 3차 감염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사회 이곳저곳을 다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20번째 확진자는 4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우한 국제 패션센터에서 일했던 15번째 환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국군 수도병원에 격리됐습니다. 50대 한국인 여성인 21번째 확진자는 6번째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역시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4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째 확진자의 오빠로 설 연휴 점심을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광주 조선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0번째 확진자와 22번째 확진자는 2차 감염, 21번째 확진자는 3차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 검사를 강화하고 또 사례를 넓히다 보면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3번째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차나 3차 감염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3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지역 전파 확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망을 벗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상정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또 한 번 강화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이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태국과 싱가포르처럼 제3국에서 온 입국자들도 증상이 있으면 이제 의심 환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인 경우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판단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국, 싱가포르 등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 변경하여 신종 코로나 검사는 50개의 민간 병원에서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하루 최대 160명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루 2,00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치료제와 진단제 연구에 1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확인된 환자 가운데는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뒤에 2주간 서울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경찰까지 나서 뒤늦게 소재를 파악해 검사를 했습니다. 우한에서 온 사람 중에 30명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중국 국적의 23번 확진자는 관광과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입국한 뒤 서울 중구의 한 숙소에 머물렀고 2일부턴 서대문구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2주간 머물며 서울 곳곳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동선 같은 걸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이전 우한에서 입국했고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대상자들을 추적하던 중 지난 5일에야 소재가 확인돼 검사를 받은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됐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23번 환자와 함께 지낸 지인 등 7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머물던 민박시설에서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는 총 1,605명으로 이 중 30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1명은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의 초등학교 3곳이 급하게 휴교에 들어갔고 단지 안의 시설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주민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째 확진자가 산다고 알려진 아파트 바로 옆 초등학교입니다. 한창 학교할 시간이지만 아이들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문은 굳게 닫혔고 임시 휴업 문구가 적혔습니다. 운동장은 텅 비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학교를 포함해 송파구의 초등학교 3곳에 임시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등교를 하다 발길을 돌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조심하고 서로 안 만나고 좀 그런 게 좋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장 돌볼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까이에 이제 조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어제 오후 늦게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사는 36살 남성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17번 환자처럼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를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나 자가 격리 중이었던 겁니다. 보건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침부터 방역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단지 내 소독차도 투입됐습니다. 도서관과 피트니스 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모두 폐쇄돼 정적만 흐릅니다. 내가 세대가 크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시설이 있는데. 있고 골프 연습장 있는데 아파트 주변 상가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보건당국이 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을 밝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환자가 일하던 GS 홈쇼핑은 오늘 사옥을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출근한 직원 700여 명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변의 초등학교들도 급하게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20번째 확진자는 41살 한국 여성입니다. GS 홈쇼핑에서 진행자 일정을 챙겼습니다. 형부가 15번째 확진자입니다. 형부가 밀접 접촉자로 판정받자 바로 회사에 알렸고 다음 날부터 팀원까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형부가 확진 판정을 받자 2일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에서 결국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GS 홈쇼핑은 확진자가 근무하던 서울 물레동 사옥을 오늘 폐쇄했습니다. 출근한 직원 700여 명은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들 조금 어수선하긴 하죠. 어린이집 관련해서 부모들은 아마 회사에 오시다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옥을 소독 중입니다. 사내 소독 작업을 오늘 18시 이후부터 할 거고 내일 추가적으로 소독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토요일 아침 6시까지는 재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주문 전화를 받는 콜센터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사옥 주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들은 급히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처음 검사에선 아닌 것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잠복기 동안엔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입국한 8번째 환자는 처음엔 가벼운 감기 증세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져 다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성에서 양성으로 뒤바뀐 첫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나왔습니다. 15번의 가족인 20번 확진자도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목이 불편해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사흘 만입니다. 보건당국은 음성 판정이 나와도 잠복기엔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되는 시점에 음성이 나올 거를 이제 예측하고 실은 검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출되고 또 감염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 2차, 3차 감염자 중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초기에 전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접촉자의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이 발생한 날에서 하루 전후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증상이 실제로 어떤 그 임상적인 증상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가격리 중엔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 간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태국을 다녀온 환자의 경우 딸에 이어 오빠도 감염된 걸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이 오빠는 국내 22번째 환자입니다. 조선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태국을 다녀온 환자가 어떻게 오빠와 접촉을 했던 겁니까?
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설날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태국을 다녀온 16번째 환자의 접촉자를 검사했는데 오늘 오빠가 22번째 환자가 된 겁니다. 환자는 제가 서 있는 조선대병원 격리병상 4층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침이나 발열 증상은 없지만 바이러스 치료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22번째 환자가 어디를 다녔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환자는 전남 나주에 살고 광주 우편 집중국에서 일합니다. 우편물을 배달하지는 않고 사무소에서 일했는데요. 최근까지 나주에서 광주로 출근을 했고 마트나 식당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환자 동선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파악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부터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자가 증상이 없고 또 검사 하루 전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환자의 직장은 폐쇄됐고 방역도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엔 태국을 다녀온 환자와 딸이 머물렀던 병원이죠. 광주 21세기 병원은 어떻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광주 21세기 병원에 격리됐던 사람들의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행히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 관리를 두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오늘 낮 상황인데 3층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병원은 모녀 확진자가 입원했던 3층의 환자들을 다른 층의 1인 1실로 격리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상황은 달랐던 겁니다. 병원 안 환자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옮긴다고 말만 했지 옮기기에는 소독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요. 옮긴다는데 인력이 부족하네. 저쪽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뭐 우리 병실만 해서 6명 있고 상당히 우라통이 터지네요. 병원은 항의가 이어지자 오늘 오후 4시쯤에야 격리를 했습니다. 병원 안에는 환자와 보호자 26명이 있습니다. 네, 조선대병원에서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가족에게서 감염된 22번째 환자는 사는 곳은 전남 나주고 직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나주의 마을은 사실상 폐쇄됐고 광주시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휴원했습니다. 이 가족이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2번째 확진자 B씨는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 A씨의 어머니와는 이웃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매인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명절을 맞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이 추정됩니다. 70여 가구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옷이 하나 뺏어갖고 다 풀고 떨다니 뭐 새끼들도 못 오겠어. 저녁밥도 서로 나눠 먹고 뭐 이런 마을이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가격리조차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체육관 등 공공시설 대부분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마을 합창단을 당분간 휴강합니다. B씨 직장인 광주 우편 집중국은 어제 폐쇄됐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집 주변 마트와 농산물 매장, 식당 등을 다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B씨의 정확한 동선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 A씨의 동선도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고열 오한 증상 전인 24일 전 광주 시내 백화점 사우나를 오갔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당국은 25일 이후 동선만 공개했습니다. 광주시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임시 휴원했습니다. 이미 무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된 바 있어 이들 가족의 보다 정확한 이동 경로 공개가 시급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중국 우한이 폐쇄된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오늘로 잠복기인 2주가 지났지만 확산 우려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감염된 2차와 3차 감염이죠? 네, 확진 환자들의 2차 감염 위험 기간을 저희가 달력에 그려봤습니다. 예. 확진 환자가 격리된 이후 2주 동안은 접촉자들 중에서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2월 중순 이후까지도 추가 2차 감염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2차 감염이 됐습니까? 주로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가벼울 때 만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첫날 같이 식사를 한 6번 환자가 그랬고요.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의 오빠도 증상 초기에 식사를 했는데 오늘 22번 환자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가족들과 식사도 꼭 따로 해야 됩니다. 예,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감염된 환자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후베이성만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부도 다른 지역으로 조치를 확대하는 건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처럼 환자가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예, 그럼 입국 제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책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예.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인데요. 의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감염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꼭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냥 병원에 가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건소 상담을 받은 후에 선별진료소에 가야 하는 건 지금까지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적도 없고 유행 국가를 여행한 적도 없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검사가 확대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왔던 환자들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전문가들의 예측은 예. 생각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증상이 경미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방역망이 뚫렸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검사를 했더니 그런 경미한 사람들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사실은 더 적합한 거죠. 확진 환자가 더 나온다고 해도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였습니다.